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이런 건물들을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세세하게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일단 육면체를 기본으로 해서 육면체를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변형시키는 방법,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는 연결도 되고 파내기도 하고 뭐 이게 위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건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평선의 어떤 눈높이라 그러죠. 눈높이는 지평선. 우리가 보통 풍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눈높이는 보통 지평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옥상이나 산곡 정상이나 이런 데서 내려다 볼 경우에는 건물들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이 밑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밑에다 위치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기준선들, 그다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설명했던 그 바둑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리를 바닥에다 적용하려고 미리 거놨습니다. 선을 거놨는데요. 이 위에는 물론 다른 면들이 좀 있겠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지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위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를 그릴 때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요. 기준선.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뭐 그릴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점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편하더라, 좋더라. 그래서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걷는데요. 선을 무조건 다 그릴 수는 없죠. 위에 여유 공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 근 것을 다 쓸 건 아니고 지금 기준 뭐 한 이 정도 크기를 나는 육면체를 그리겠다. 건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벽돌 한 장, 육면체 하나를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배치할 때도 그렇고 그제 면을 봤을 때 지금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정면으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약간 그 옆에서 이렇게 찍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어떻게 보면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어요. 건물도 이렇게 얼굴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이 되는 쪽을 약간 좀 넓게 놓고 옆면, 측면이 되는 부분을 약간 좁게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의 기준에서 요 높이까지 그리겠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점에서 항상 우리가 소실점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소실점으로 긋는데 이때 끝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지워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끝에서 소실점으로 일단 긋고요. 자, 그럼 여기는 긋지는 않았지만 다 이렇게 선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의 크기를 정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바둑판 설명했을 때 여러 개의 바둑판이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건물이 들어가야 될 자리, 이 건물이 위치해야 될 자리를 어디로 정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정도 크기의 건물을 그리겠다, 요 안에 들어가면 건물을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요 위에 지금 기둥을 세우는 거죠. 기둥. 낮은 건물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낮게 가면 되는 거고 높은 건물을 그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이용해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밑면을 정하고 이 크기로 건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은 측면은 한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 정도. 자, 육면체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자, 육면체를 지난번 그림에서도 이 세 개 이렇게 덩어리로 하고
연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방법을 더 정교하게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또 더 그린다 그러면 옆에 이 사이 이 건물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지정해주고 높이를 정해서 올려줍니다. 얘를 빼고 나면 얘도 하나의 육면체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 앞에 거에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 근데 이 밑에 면적을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본다면 같은 넓이로 건물을 지을 경우 요 넓이를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럼 여기 점에서 오른쪽 소실점으로 선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선이 있을 거고 또 요 점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여기서는 요만큼이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보고 올렸을 때 얘는 여기서 오는 선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여기서는 왼쪽 소실점으로 갈 거고 여기 만난 점에서는 올려주면 되고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리지 않고요. 올라오는데 요 점에서 왼쪽 소실점으로 연결해주면 여기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폭을 정해주고 육면체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하나, 두 개가 그려진 거죠. 자, 이쪽에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띄고요. 간격을 띄고 높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선생님이 꼭 따라할 필요는 없고 방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높이 오른쪽 소실점 그 다음에 왼쪽 소실점 항상 모서리가 기준이 되고 그 두 개의 점에서 오른쪽 왼쪽 소실점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면체 3개가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는 뭐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육면체 3개가 그려졌고요. 이제는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을 만들 거냐는 겁니다. 만약에 반을 나누면 2층이 될 거고 한 번씩 더 나누면 4층이 될 것이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미리 점을 찍어놨어요. 칠판 기준으로 밑에는 좀 8cm 정도, 그 다음 나머지는 7cm씩 찍어놨는데요. 우리가 이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편의상 점을 찍어서 일정한 자루다가 원하는 높이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건물, 뒤에 건물들이 있는데 또 멀리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의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고 있어. 요만한 사람이 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요만한 사람이라면 1.7 도법에서도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쭉 가면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크게 작게 보이죠. 요 크기가 요 높이에서 기준으로 소실점으로 가면 같은 크기 이 사람이 쭉 걸어갔을 때 여기 가면 요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요 지점에서 요 찍어놓은 미리 나눠놓은 요 지점에서 소실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럴 때 얘도 1층이면 여기도 1층이고 여기 2층 높이면 여기도 2층 높이라는 거예요. 이거 평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언덕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왼쪽을 나눴고요. 지금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선을 생략했던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안 걷죠. 여기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같은 높이로 계속 올라가서 점을 찍었죠. 미리 나눠졌을 때 같은 위에도 같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소실점으로 연결을 해주면 다 해결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나눴고요. 이번에는 옆부분, 이 측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처음 그렸던 눈높이 선은 나중에 이 다른 부분을 그려낼 때 좀 지장이 있어서 미리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측면을 그리는 방법은, 자, 벽돌 한 장 한 장, 여기서도 오른쪽 왼쪽 그렸죠. 그럼 여기서도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왼쪽은 그려졌는데 오른쪽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 소실점으로 이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오른쪽의 벽돌을 육면체를 갖다 나눠줘야 되겠죠. 이럴 때 왼쪽 소실점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눠줬고요. 자, 이번에는 결국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육면체를 계속 나눠서 쪼가리를 낸다. 여러의 어떤 조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각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건물이라는 형태를 그려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로를 좀 나눠볼게요. 세로 나누는 방법. 자, 여기는 내가 아까 8cm라고 했고, 여기 7, 7, 7, 이렇게 7cm씩 나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만약에 이 점들을 이용해서 얘를 세로를 나누려면 여기를 7cm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대각선을 그리면 됩니다. 대각선을 놓고 만나는 점들을 체크하면 돼요. 만나는 점을 찍어 놓고요. 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로로 나눠졌죠. 건물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도 나누고 싶다. 그럼 얘는 밑에서 여기서부터 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걸 뭐 몇 등분 하고 싶냐에 따라서 뭐 내가 지정하는 위치를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이 부분을 내가 여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좀 넓게 놔두고 싶어서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몇 개를 나눌 거냐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이 점을 찾는 거는 기준이 되는 그 선을 찾기 위함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여기는 조금만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건물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문을 보면 밑에 부분에 창문도 있고 위에 쪽도 있죠. 그리고 층과 층에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그런 이 틀이 있기 때문에 바닥 어떤 그 슬라브를 쳐야 되겠죠. 슬라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뭐 어디 그렇지 않고 뭐 따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어느 쪽을 좀 넓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부분을 넓게 하겠다거나 그러면 여기를 넓게 하면 되고요. 같은 간격, 같은 높이로 나눠주는 겁니다. 위에 부분 또 이렇게 주고요. 위에 부분 좀 좁게 했습니다. 그럼 얘를 그냥 같이 가져가면 돼요. 똑같이 소실점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못하는 이쪽 기준으로 잡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높이를 여기서 정해서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걸 정해서 이쪽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 종이가 끝이 난다든가 했을 때 이쪽 점을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이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높이를 찍어서 이쪽 부분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밑에 부분 해결됐고요.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준선에서 소실점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측면 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측면 부분. 자, 여기서 오른쪽 이렇게 가주면 해결이 되고요. 여기도 왼쪽 소실점으로 가면은 그려지게 됐습니다. 자, 위에 복잡한 부분이 다 그려졌어요. 여기 세세하게도 할 수 있는데 시간상 또는 뭐 그렇게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건물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출입문이나 밑에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키가 뭐 요즘에 한 170에서 80 사이라고 할까,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보통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높이를 보통 우리 학교 건물 기준으로 하면 한 2m 50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높이가 일반 건물들이 한 3m 정도, 1층 같은 경우는 한 4m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건물이 지탱되는 기둥이 있겠죠. 기둥. 자, 기둥이 이 건물 정도라면 뭐 기둥이 한 요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둥은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선이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소실점으로 간 선이 있고 요 모서리 선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이, 자, 이쪽 연의 기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갔던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소실점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육면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준 거고, 뒤에 기둥은 여기서
그대로 소실점으로 가면 선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거랑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그려지면 같은 굵기의 기둥이 여기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쪽도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소실점 살짝 해주고요. 요 깊이도 여기서 보면 만나겠죠. 그럼 거기서 올려주면 기둥이 해결됐습니다. 건물 이 유리의 이 면과 앞에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건물의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한다면 여기서 들어간 만큼 이 만난 점에서 여기 점에서 소실점으로 오른쪽 소실점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나오겠죠. 자, 중심은 어떻게 되냐? 앞에 부분으로 하겠다. 그러면 뒤에 걸 또 찾아내기 귀찮아서 앞에 부분으로 하겠다. 그러면 앞에 이 앞에 점 4개를 대각선으로 그으면 만난 점이 생기는데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그대로 내렸을 때 이 지점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여기가 되겠고, 그대로 올려주면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도 대각선 찾고 여기도 대각선,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면 이 지점 되겠죠. 이 지점에서 대각선을 본다면 여기도 이렇게 나눠주고요. 자, 옆에 위에 부분 나누는 선이 있겠죠. 위에 부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더 나눈다고 나눠서 출입문을 만들면 되는데, 출입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 높이가 사람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다. 그럼 손잡이가 이 높이다라고 한다면 소실점으로 이렇게 선을 봤을 때 이 선이 나오죠. 같은 높이가. 그러면 옆에 있는 손잡이는 여기는 이 지점, 이 선 위에다가 그림을 손잡이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해결됐죠. 이게 그려졌고요. 자, 이쪽 부분도 할 수 있겠죠. 이쪽 부분도 자, 여기서 요 들어오는 거에서 왼쪽 소실점으로 연결해주고, 여기 기둥, 여기서 오른쪽, 그다음 올라가는 지점, 이 지점 이만큼 들어가고, 똑같이 대각선 여기서 온 지점 만나서 왼쪽 소실점 내려주고, 그다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창문을 만들면 돼요. 출입문을 만들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 연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나눠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연결하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까지만, 여기서 이만큼 들어간 이 부분만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깊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결할 부분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여기서 이쪽 부분을 하고 안쪽 집어넣은 벽돌이 안에 들어가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왼쪽 소실점에서 오면 되겠죠. 들어온 점에서 왼쪽. 얘는 다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 소실점으로. 이건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살살 들어간 부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부분이 남죠. 여기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하나가 이렇게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벽돌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는 연결된 상태가 됐고 여기는 공간이 남았어요. 이럴 경우에 보통 뭐 주차장 입구 뭐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오른쪽 소유점에서 나오고 오른쪽 소유점에서 나오면 이런 공간이 되겠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앞에 창문 나누고 이런 연결 부위 밑에 이런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 입구나 출구 이런 것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옆에 부분은 지금 여기에 창문 나누는 것처럼 기둥을 놔두고 나머지를 대각선으로 해서 나눠주면 돼요. 대각선에서 만난 점 나눠주고 높이를 위에 부분 정해서 해주면 되고 출입문 같은 경우는 높이 정해서 거기에 맞게 소일점을 연결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를 해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전체 그냥 앞에 부분에다가 유리를 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각선 이용해서 나눠서 유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위에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자, 위에 부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스카이라운지나 이런 거 그릴 때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밑에서 기둥 높이, 기둥 넓이를 정해주고요. 요 들어간 만큼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소실점으로 넣어주고 요 오른쪽 소실점에서 요 점 나온 거를 그대로 연결해주고 여기서는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집어넣을 거냐를 정해서 내려주고요. 이 점에서 소실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 두께가 있죠. 위에 지붕의 두께 정하고 오른쪽 소실점으로 가면 여기 만나 이 지점에서 내려주면 이 부분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기 어두운 부분이 되고요. 자, 여기 창문 만드는 방법, 창문 그려내는 방법. 자, 대각선 그리고요. 대각선 그려서 만난 점 그려주면 되고, 여기도 대각선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더 많이 나누고 싶으면 또 한 번씩 더 하면 되고요. 여기도 나눠주면 여기 나눠주고 나눠주고. 자, 위에 부분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뭐 창문 또 이런 부분, 높이 위에 있는 부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소일점을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위에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위에 부분도 좀 요거 처음에 오른쪽 육면체에서 올라온 크기였는데 이제는 얘를 이쪽으로 좀 늘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일점으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크기를 왼쪽으로 붙여보겠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왼쪽 소일점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만큼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고 왼쪽 소일점으로 오면 되고요. 그럴 때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이 들어간 만큼을 여기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워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난 점 오른쪽 소일점에서 올라오고 들어가고 왼쪽 간 요점에서 연결해주고 내려주고요. 이 부분도 내려와서 여기다. 그러니까 얘가 꺾인 부분 여기 두 줄로 아까 했었죠. 그럴 때 여기 해결되고요. 우선 왼쪽 소일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창을 대각선으로 해서 만난 점 연결 또 대각선 그래서 나눠주면 돼요. 여기서 이 들어간 것이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됩니다. 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모서리 기준으로 선을 쭉 내리면 이렇게 오죠. 그럼 여기 만났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왼쪽 소일점으로 가면 여기 선이 커지죠. 근데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가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 지점 아까 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럼 만나는 점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얘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유리 창문 같은 거 이런 거 정리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대략적으로 끝내고 자 이제는 명암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서도 뭐 들어간 부분 처리해주고 들어간 부분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창을 더 나눌 수도 있겠죠. 세세하게 뭐 다른 패턴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누는 방법은 다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뭐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여기 뭐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 이게 많이 편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소실점으로 집어넣어서 연결 위에 부분 처리해주고 유리 처리해주면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요. 겉에 유리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 적용시켜주면 아파트 베란다처럼 투명한 이런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 그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만나서 해야 더 좋을 텐데 일단 대략적인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어떤 수업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적용해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